자, 문학 9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독서가 아니라 문학에서도 설명이라는 단어, 얘도 유형화가 되어 있는데, 이거 형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설명이라는 거는 형식, 즉, 구조라든지, 아니면 표현기법, 이런 등등이 바로 형식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지금 밑에 보니까 그쵸, 반복, 변주, 나열, 음성상징어, 화류, 가정적 표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안 돼요. 모르는 단어가 있어버리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풀고 나서 답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뭐 반복, 나열, 음성상징어, 화류의 개념들은 나머지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그대로 선택지 계속 뜨니까. 텍스트가 바뀌면 답이 바뀌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럼 2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윗글의 강연에 쓰인 종결어미가 종결어미의 기능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면 O, 적절하면 X.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강연에 종결어미가 있는데 얘 기능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던져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그 종결어미에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아라가 있고, 2년에는 3년에 아라, 4년에 리라가 있다라는 거, 이거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문항 보면, 보기에 기역 미음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윗글에서 찾아 쓰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찾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빈칸 추론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지금 빈칸이고, 빈칸 추론은 빈칸의 앞뒤에 힌트가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힌트를 찾아서 판단해보자. 그래서 이 작품에는 이것이 지닌 밝음의 이미지와, 우리가 찾은 거 뭐야? 밝음의 이미지. 그 다음에 이것이 지닌 어둠의 이미지. 자, 대립을 이룬다라는 데서 그 시당 전개 방식이 바로 대조라는 거죠. 또한 밝음이 지배하는 공간이에요. 이것은 이거 리을 미음과 대비돼요. 힌트가 또 대비네. 그럼 얘는 어둠이 지배하는 공간이네. 리을 미음은. 그쵸? 어둠이 지배하는 공간. 그래서 평화와 공존이 구현된 상징적 장소를 형성했다. 그래서 장소를 찾으라는 거야. 장소, 공간. 자,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찾아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 시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시는 지금 보면은 제목부터 먼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목을 통해서 이 시인이, 우리 박두진이라는 이 분이 이 제목을 통해서 정보를 줍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박두진이라는 이 분은 우리가 이제 박두진, 그 다음에 박무걸, 조지훈, 이 세 분을 우리가 청록파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 청록파 이 시인들은 1930년대부터 쭉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박두진, 박무걸, 조지훈. 그래서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들이고 엄청난 훌륭한 시를 많이 쓰신 그런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청록파이기 때문에 어떤 자연친화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강해요. 자연친화가 이제 뭐 박무걸 시인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친화라든지 아니면 뭐 나그네의 어떤 그 객수 이런 등등의 그런 특징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아요. 제일 어려운 게 조지훈 이 분의 시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지훈 이 분은 좀 어렵고, 박두진과 이 박무걸이라는 이 두 분의 시는 그래도 조금 해석하기 되게 쉽게, 이해하기 쉽게 좀 그 쓰시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가보면 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지금 보니까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죠. AA, B, A의 구조가 뭐예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AA, BA의 구조다. 근데 이거는 민요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민요의 특징인 AA, BA 구조를 지금 사용을 했구나라는 거죠. 운율이 여기서 느껴지죠. 자, 그 다음에 해에게는 얼굴이 없는데
맑게 씻은 얼굴이라고 이야기해서 의인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구나. 산 넘어서 반복법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어둠을 살라먹고, 자,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역시 어둠을 살라먹고 라고 해서 반복을 하고 있죠. 이글이글이라는 음성상징어를 사용했습니다. 음성상징어라고 하는 것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합친 거고요. 의성어는 모방하다 의자에 소리성자, 말어자를 쓰죠. 그래서 소리를 흉내낸 말, 소리를 모방한 맛이다 라고, 모방하다 또는 흉내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태어는 역시 모방하다 또는 흉내내다, 그 다음에 태자가 모양 태자에 말어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태어는 모양을 흉내낸 말. 그래서 소리를 흉내낸 말 같은 경우에는 뭐 시냇물에 졸졸, 그렇죠? 흐른다 이런 그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모양을 흉내낸 말인 건 동글동글, 헐헐, 동글동글, 이렇게 이런 등등의 예를 볼 수 있죠.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같은 말이 반복되죠. 그래서 음성상징어도 운율을 형성해요. 그리고 생동감을 줍니다. 효과가. 그래서 운율과 그 다음에 생동감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특징이 지금 보니까 어둠과 해는 대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조를 또 사용했다.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달밤이라는 것도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눈물 같은 골짜기하고 아무도 없는 뜰, 이 두 개가 지금 공간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까 3번 문항에서, 그렇죠? 얘네들이 지금 뭐냐면 그 어둠이 지배하는 공간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문항에 지금 디귿, 리을과 미음에, 그렇죠? 그래서 리을은 눈물 같은 골짜기, 그 다음 미음이 아무도 없는 뜰이구나, 그리고 기억이 해구나, 그리고 니은이 달밤, 그렇죠? 또는 어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해야 고은해야 네가 오면, 네가 사오면 나는 청산이 좋아라. 헐헐헐 음성선이가 썼습니다. 지금, 그렇죠? 기슬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아라. 자, 여기서 이 청산이라는 이 단어도 공간이죠? 얘는 밝음이 있는 공간. 그래서 디귿에 들어갈 3번 문항의 디귿은 청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공간이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슴을 따라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칙범을 따라 칙범을 만나면 칙범과 놀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두 행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는 대꾸법 또는 유사한 통사 또는 문장, 통사는 이제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통사 구조의 반복. 그래서 반복법 또는 대꾸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꾸법은 붙어 있어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대꾸법이라 못 부르고, 지금처럼 이렇게 나란히 붙어야 우리가 대꾸법이라 할 수가 있고요. 떨어지면 그냥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에요. 떨어지면.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보면은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는 붙어 있기 때문에 얘도 반복법 또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또는 대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것도 이해됐죠? 이제 둘의 차이점. 자, 해양. 가기 전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슴, 그 다음에 칙범 이렇게 있을 때 사슴은 연약한 존재고, 그렇죠? 칙범은 강한 존재예요. 자, 그래서 둘 다 같이 놀겠다니까 이거 조화로운 세상을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청산도 뭐를 배우는 거냐, 바로 이상세계, 시적화자가
바라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해야 고운해야 해야 소설아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그래서 이제 너가 바로 해죠. 의인법을 또 사용을 하네요. 자,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에 앉아.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열거법을 사용했어요. 자, 열거법의 효과도 운율과 음이 강조예요. 워이 음성상징어를 또 사용했습니다. 모두 불러 한자리에 앉아 애떼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그래서 한자리에 앉다라고 이야기한 걸 봤을 때 이거는 조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애떼고 고운 날이란 것도 역시 긍정적인 의미로서 조화로운 세계,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이 박두진이라는 이 분의 이 해는 조금 논란이라기보다는 재밌는 게 뭐냐면, 박두진은 이 해가 해방 전에 써요. 광복되기 전에 쓰십니다. 그리고 발표는 해방 후에 해. 그래서 주제가 두 개가 뭐예요? 하나는 해방 전이다 라고 한다면 애떼고 고운 날은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이에요. 해방 전이라면. 근데 해방 후에 발표했잖아요. 해방 후를 기준으로 한다면 해방 직후에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좌우 이데올로기 막 대립을 하면서, 좌우익이 막 대립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막 죽이고 막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분단되기 전에 이미 좌익과 우익이 막 대립을 했단 말이야. 그런 세상에서 지금 이 박두진이라는 이 시인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화로 싸우지 말자.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외국에 나가 있는 해외 동포들, 즉 일제 억압을 피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동포들 다 모두 불러서 한반도가 좀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준이 해방 전이냐 해방 후에 따라서 주제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어쨌든 둘 다 조화롭고 긍정적인 세계를 바라고 있는 거. 그죠? 자, 그럼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있죠. 식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정서의 고조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보시면 어디를 통해서 지금 알 수가 있느냐. 일단 1년에서, 그죠? 여기 위에서 보면은 반복과 변주죠. 정서의 고조, 감정. 정서 나타나는 거는 여기네. 1년이 아니라 3년이 더 강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좋아라. 근데 여기서 헐헐헐이라는 걸 봤을 때 반복법과 변주가 일어나게 되고 정서가 지금 강조가 되고 있어요. 반복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3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2번. 나열의 방식을 활용하여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인데, 조화로운 세계에 대한 꿈꾸는데,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나열이라는 것은 일단은 지금 마지막 년에, 1, 2, 3, 4, 5, 6년이네요. 그렇죠? 나열의 방식은 6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거든요. 꽃도, 새도, 짐승도. 근데 이걸 통해서 반성적 태도는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밑은 절대 읽으면 안 돼요. 이거는 시험 풀 때는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 관리를 해야 돼요. 답이 나왔는데, 근데 자꾸만 읽으시는 분이 있어. 자기가 답을 확인을 했는데도 스스로를 못 믿고 내가 이렇게 답을 빨리 찾을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3번, 4번, 5번에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3번에서 화류적 표현을 통해 이걸 못 찾았어. 그러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갑자기 답을 4번으로 갑니다. 찾아놓고.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답이구나 라고 하면 절대 읽어서는 안 돼. 오히려 헷갈려. 스스로를 믿어라. 자기를 자기가 믿지 않으면 누가 믿습니까? 그렇죠? 틀려도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야. 나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나서 틀렸으면 그 다음에 왜 틀렸는지를 확인을 해서 다음번에 똑같은 실수를 안 하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이제 각각을 찾아보면 일단 화류적 표현을 통해 역동적인 거는 이거는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역동적인 건 움직임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화류라는 것은 어디서 느껴지냐면 여기서 느껴집니다. 그 산이 깃을 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화류법 그리고 역동적 이미지가 여기서 느껴져요. 그럼 화류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걸 또 알아야 되겠죠. 화류법이라고 하는 걸 정리해보면 이게 살다발자예요. 살다발자에 유자가 깨우칠 유자인데 이제 비유하다. 그 다음에 법은 법칙이겠죠.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은 대상을 아는 것을 살아있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화류야. 핵심이 화류겠죠.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은 것에는 뭐가 있냐면 사물이 있습니다. 그 사물을 살아있다는 것은 인간, 그렇죠? 또는 살아있는 것에 뭐가 있냐면 동식물. 그래서 두 개가 화류법이에요.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하거나 사물을 동식물처럼 표현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의인법하고 조심을 하셔야 돼요. 사람을 인간으로 표현해서 화류법도 되고 의인법도 돼요. 의인법의 개념이 사람처럼 표현한 거니까. 그러니까 사물을 인간으로 표현한 거는 우리는 의인법으로만 판단을 하지만 화류법이라도 화류법 개념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2번 문항으로 한번 갈 건데, 자, 2번 문항에서 지금 보면은 1년에 아라. 자, 1년에 아라가 있었죠? 명령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해야 소사라 맞네요. 명령의 뜻을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5가 되겠죠? 자, 2연의 자, 2연의 어는 대상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지니는지에 대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있어요. 지금 볼까요? 달밤이 싫어. 눈물은 달밤이 싫어라고 했는데 의문 아니네요. 그렇죠? 의문이 아니라 서술의 의미를 지니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아니다. 틀렸구나. 그럼 뭐였어요? 서술을 하고 있다. 평서죠. 평서문. 자, 그 다음에 3년의 아라. 3년에 이제 아라로, 3년에 아라로 한번 가보면, 해야 고은혜야 네가 오면 청산이 좋아라, 홀로라도 좋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명령 아니죠? 이거 명령형 어미가 아니라 감탄형 어미예요. 자, 그래서 2번에 바로 3번 명령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데 아닙니다. 감탄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감탄형 어미가 사용됐기 때문에 6년에 뭐뭐 하리라 있습니다. 6년에 리라를 보니까 애떼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해서 미래하고 연결이 되죠. 그리고 기다림. 그래서 소망을 이루겠다는 어떤 다짐의 뜻. 그러네요. 애떼고 고운 날을 누려보겠다 라고 해서 다짐의 뜻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정답을 OXX5로 볼 수 있다. 자, 3번 문항. 이 작품에는 아까 뭐라고 했죠? 해가 지닌. 그쵸? 해가 지닌 밝음의 이미지와 그 다음에 달밤 또는 어둠이 되는데 왜 어둠을 못 쓰냐면 여기 어둠이 있어 버렸어요. 여기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 니은 자리에는 1년에 쓴 어둠이 못 들어가요.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쵸? 어둠이 지닌 어둠의 이미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2연에 있는 달밤으로 쓰는 게 낫겠구나. 그래서 밝음이 지배하는 공간은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청산이라고 했죠. 그리고 리을은 아까 2연에 눈물 같은 골짜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바로 있었던 아무도 없는 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수능이라면 사실 이제 이렇게 빈칸 문제는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수능은 이런 식으로 먼저 보기를 던져주고 요거에 맞춰서 해석하라.
그래서 이 그 문학 출제자분들이 독서 출제자분들보다 훨씬 더 친절해요. 이렇게 요게 맞춰서 해석하라고 정보를 던져주니까 감사하게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두신 해까지 해를 우리가 한번 봤고요.